안녕하세요. 반려동물의 건강과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김현조입니다. 오늘은 조금 좀 가벼운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. 외과 의로서 본 인의학과, 즉 사람과 수의학, 우리 반려동물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일단 외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우선 뭔가 외과적으로 차이점을 저도 항상 생각을 좀 하게 되고, 또 어려운 수술이나 뭐 어려운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, 일반인 보호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요, 아무래도 사람은 체중도 많이 나가고요, 그리고 해부학적으로도 우리 반려동물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주요 기관들, 주요 장기들, 그리고 주요 신경과 혈관들이 아무래도 우리 반려동물들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뭐 대형견이라고 하더라도요, 사람에 비해서는 기관들이 많이 작거나 가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럼 외과 입장에서 보면 이 차이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해보시면, 우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람의 경우는 뭐 혈관, 신경, 그리고 장기들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 쪽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수술 시야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고 잘 보일 수 있어요. 다만 우리 반려동물 수의학에서는 아무래도 체중이 작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확인이 안 되거나 수술의 시야를 확보하기가 매우 좀 까다롭고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럼 반면에 사람에서는 그만큼 혈관과 신경이 그리고 장기들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작은 혈관들, 정말 미세 혈관들도 사람에서는 정말 그게 큰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액을 손실할 수 있는 위험성도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.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혹은 수술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예를 들면 수술하고 나서 사람의 경우 이제 수술을 하고 뭔가 통증 관리라든지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반면에, 우리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1분마다 바이탈을 체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 애기들이 통증을 느꼈을 때 호흡수를 체크를 한다든지 뭐 체온을 체크를 한다든지, 그리고 혈액 검사를 조금 더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고 또 뭐 때문에 불편한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순전히 정말 저희의 경험과 그리고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면 사실은 큰 검사, 많은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, 우리 반려동물과 같은 경우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들과 문진이라는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집에서 있었던 일 아니면 우리 아이가 보호자분들이 봤을 때 어디가 불편한지를 통해서 힌트를 얻고 그런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게 불편한지를 저희도 어느 정도 추정 혹은 의심을 한 상태에서 가진단을 내리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검사 항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검사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수의학 쪽에서는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체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수술한 입장에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, 우리 사람과 같은 경우는 흔히 저희가 의학 드라마를 보더라도 실제로도 그렇고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기본 한 3-4시간 정도 수술을 하고, 길게는 뭐 8시간, 10시간도 수술하는 경우가 사람 쪽에서, 인의학 쪽에서는 있지만, 사실 우리 이제 반려동물 수의학 쪽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. 뭐 아무리 수술이 길어도 6시간, 4시간
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는 사람은 아무래도 체표 면적,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마취를 5시간, 6시간, 8시간, 10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사실은 견딜 수 있어요. 어느 정도는. 근데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체중이 거의 2kg, 많아도 8kg, 10kg가 거의 보편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마취를 8시간, 10시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수술은 안 하는 것 같고요. 차라리 수술을 그럴 경우에는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좀 사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평소에도 의학 드라마를 보시던지 아니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술과 같은 설명을 들으셨을 때 간혹가다 이렇게 궁금증 혹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람과 반려동물 외과 전공자로서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아무래도 사람에 비해서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지 못하고 검사해야 되는 항목들이 좀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